풋볼티키 빠따! 안녕하세요. 풋볼티키 빠따의 윤케 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국가대표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브라질전, 칠레전, 그리고 오늘 경기 막 끝난 파라과이전까지 네. 이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들이 연달아서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재미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 아쉬운 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국가대표 주전 미드필더인 정우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정우영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누가 있나? 그렇죠. 그렇죠. 과연 정우영 선수의 공백을 메울 정우영 선수의 대체자가 있을 것인가? 자, 정우영 선수가 현재 벤투호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원볼란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위치가 사실은 잘해도 본전을 맞아요. 겨우 찾는 위치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 자리에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딱 지금 생각나는 건 김남일. 김남일. 그리고 2010년에 김정우. 김정우 잘했죠. 뼈정우. 예. 그리고 2014년에 한국영. 한국영 선수도 폼 좋았을 땐 잘했어요. 이렇게 또 떠오르는데 네. 사실 그 선수들도 그 당시에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성용도 이 원볼란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기성용도 그 수비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만큼 사실 누가 뛰어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먹고 욕을 먹기 좋은 자리가 그 수비형 미드필더 원볼란치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우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피지컬. 좋죠. 186cm에 그리고 떡대도 굉장히 좋고 네, 이런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수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지금은 수비형 미드필더긴 하지만 소속팀에서는 수비수로 좀 뛴다고 해요. 그렇죠. 그럴 만큼 수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능력치가 높은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네. 수비력뿐만 아니라 패스, 롱패스 끝내주잖아요. 잘하죠. 롱패스 쫙쫙 뿌려주고 네. 그 다음에 프리킥력도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깜짝 골도 많이 넣어요. 예전에 동아시안컵 때인가 한일전 때 넣었던 골도 기억이 나고요. 진짜 멋있었죠. 그런데 이번 브라질전과 칠레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정우영의 가장 큰 단점은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는 롱패스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근데 반대로 이 짧은 패스, 이 썰어나가는 패스에서는 굉장히 실수가 잦고 패스미스가 은근히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상대의 압박에 굉장히 취약해서 말 그대로 탈압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선수라서 볼을 뺏기는 경우들도 많이 보였거든요. 네. 이번 브라질전에서도 그렇고 칠레전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팬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단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상대가 브라질이고 칠레다 보니까 확실히 단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우영 선수의 브라질전, 칠레전의 실수와는 별개로 솔직히 제 경기력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는 저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이 정우영 선수의 소속팀인 카타르의 알사드가 리그가 3월에 끝났어요. 그 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 조별예선 4차전까지만 뛰고 그때가 4월 19일이었어요. 네. 그 뒤로 약 2달 동안 거의 공식 경기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브라질을 상대했으니 몸 상태가 뭐 괜찮았겠습니까? 네. 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우영 선수가 결국은 부상을 당했어요. 네. 낙마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분명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정우영 선수의 대체 자원이 필요한데 이 현재 정우영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떠오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유사한 선수는 K리그에서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최영준 선수 정도? 지금 딱 떠오른 선수들은 황인범, 손준호, 백승호, 그다음에 원두재, 그리고 강원의 김동현 정도. 네. 근데 사실 딱 대체자라고 생각되는 선수는 없어요. 솔직히. 정우영 선수보다 잘하거나 정우영 선수만큼 잘하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렇죠. 근데 마땅치가 않네요. 네, 원두재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데 원두재는 A대표팀에서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우영 선수의 공백을 정말 바로 느낄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오늘 열렸던 파라과이전이거든요. 네. 이 정우영 선수의 역할을 백승호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좀 나눠서 가져갔는데 많은 불안감과 취약점을 드러냈어요. 근데 확실히 이 선수들이 두 선수들 패스력이라든가 뭐 탈압박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건 이 K리그 탑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비력은 그 정우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맞이할 팀들은 다 우리보다 강한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황인범이나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수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정우영 선수의 대체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 피지컬적인 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손준호거든요. 아, 잘하죠. 손준호가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을 잘해줬고 전북에서 뛰었을 때 MVP를 받았을 때도 그런 수비적인 역할에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 손준호가 중국에 갔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죠. 소집이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갑자기 번뜩 든 생각인데 네. 발밑 좋은 센터백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건 어때요? 김민재? 김민재? 김민재 쓸 거예요? 김민재는 센터백에 둬야죠. 네. 그럼 윤케가 보기에 이 정우영의 컨디션이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이죠. 이 중동 원정 갔을 때 굉장히 저희가 좋은 결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난 작년에 이란 원정 갔을 때 네, 그리고 그 중립 지역에서 이라크랑 경기했을 때 그렇죠. 그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좋았죠. 그때 물론 컨디션도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우영과 함께 뛰는 파트너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에 황인범 선수 있었고요. 이선정원의 이재성 선수였나요? 네. 네. 사실 그 조합일 때 베스트였어요. 아, 그러니까 정우영이 분명히 단점이 없는 선수는 아닌데 이 앞에서 황인범과 이재성이 조합을 같이 해준다면은 그런 단점을 상쇄하고 장점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황인범과 이재성이 그 패스하는 역할을 좀 분배를 해주고 공간 창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우영이 수비적인 역할만 집중하다가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백PD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는 그냥 정우영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이재성 선수가 부상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저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영 선수가 빠지면 답이 없다? 정우영을 막 좋아하는 팬은 아니에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정우영이 빠졌을 때 현재 이 스쿼드 상에서 그 역할을 1대1로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메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잘하길 기도해야죠. 사실 많은 팬들이 정우영 대체자를 뽑아라 하지만 저도 생각해봤지만 그 대체자가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희 축구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한번 부족한 식견으로 열심히 떠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건전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네. 저도 이 정우영 선수가 부진했을 때 부상으로 빠졌을 때 누가 대체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